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판소리로도 많이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던 작품 옹고집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배경이 조선시대 후기쯤인 것 같은데 작가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옹고집전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이름처럼 고집 세고 심술 굳고 성질이 엄청 고약했는데요. 남 잘 되는 꼴도 못 봐서 마을에 풍년 드는 거조차 싫어했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벼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된 옹고집이 마을 양반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좌수인데다 옹당촌 제일 가는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집 앞마당엔 곡식이 가득 쌓여 있고 뒤뜰엔 작은 산도 있고 연못엔 금붕어들이 막 뛰어노는 데다 예쁜 꽃들이 계절별로 눈부시게 피는 그런 집이었어요. 또 집안도 어찌나 화려한지 온갖 좋은 물건들로 다 꾸며져 있었고요. 그러니 이렇게 부잣집에서 그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전혀 아닙니다. 옹좌수는 모든 식구들을 괴롭히면서 부인의 딸, 며느리, 거기에 종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라고 엄청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방에 불도 안 떼주고 맨날 죽만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70살 넘어서까지 사는 건 너무 쓸데없다. 욕되는 일만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그러는 거 있죠. 정말 이 정도면 폐류나 아닌가요? 가족한테도 이러니 다른 사람한테는 어땠겠어요. 거지들이 동냥 오면 내쫓는 건 당연하고요. 불도를 업신여겨서 중들이 찾아오면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귀뚫고 뜸질하고 그러면서 집에 얼씬도 못하겠어요. 옹고집에 대한 소문은 월출봉 취암사까지 퍼지고 취암사에서는 도수를 잘 부리는 학대사를 보내 옹좌수를 크게 혼내주기로 합니다. 얼른 떠날 차비를 하고 옹좌수 집으로 출동한 학대사.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할미 종이 나오더니 소문 못 들었소? 귀 뚫리기 전에 얼른 돌아가시오. 이러는 거죠. 하지만 학대사는 대단한 부잣집인데 대접이 왜 이러냐고 하면서 법당이 퇴락했으니 황금 1000냥만 시주해달라고 합니다. 그 사이 목탁 소리를 듣고 나온 옹좌수. 학대사는 시주를 해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옹좌수는 네 말대로 하면 이 세상에 가난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사람 중에 가장 못난 게 중이라고 막말을 퍼부어요. 그래도 학대사가 계속 설득을 하니까 옹좌수는 그럼 관상을 봐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학대사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네요. 재물복은 많지만 눈 아래가 푹 들어가서 자손이 부족하고 얼굴이 좁아서 남의 말 잘 안 듣고 더구나 말년에 추위로 병을 얻어서 고생하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 옹자수가 어땠겠어요. 엄청 화를 내면서 종들을 시켜 학대사를 내동댕이 치더니 귀뚫고 매로 볼기짝을 몇십 대나 때려서 내쫓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를 송곳 같은 걸로 뚫는 것 같던데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도 학대사가 도수를 잘해서 간신히 몸을 지키고 절로 돌아갔는데요. 사연을 다 얘기하니까 모두 난리가 났죠. 당장 옹고집을 지옥에 보내라, 아님 보라매로 변해서 옹고집 대가리 쥐고 눈을 파버려라, 여우로 변해서 옹가를 꼬신 후에 갖고 놀다가 내쫓아서 병나게 해버려라, 뭐 별의별 방법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학대사는 중들이 말할 때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니 결국 이상한 꾀를 냅니다.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더니 부적을 떡하니 붙이는데요. 누가 봐도 옹고집이랑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든 거예요. 도수를 잘 부린다더니 역시 학대사네요.
진짜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는 이제 옹고집의 집으로 가더니 자연스럽게 종들 이름을 부르고 일을 시킵니다.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 옹고집까지 등장을 하니 모두 난리가 나죠. 진짜 옹고집은 내가 부자여서 재물을 뺏으려고 왔구나 이러면서 가짜를 내쫓으려고 하지만 가짜 옹고집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저놈을 잡아 내보내야지 이러니까 종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옹부인은 깜짝 놀라더니 옹좌수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받는다고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춘단어미를 시켜 진짜를 가려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옹좌수 도포 안자락에 불에 탄 구멍이 있으니 그걸로 가려내면 된다고요. 춘단어미는 얼른 나가서 2명의 옹고집에게 도포 안자락을 보자고 하네요. 과연 진짜를 가려냈을까요? 둘 다 도포 안자락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옹부인은 기가 막힌 거죠. 처음 옹고집을 만나 한날 한시에 죽자고 다짐까지 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이 나이에 남편이 2명이라뇨. 이렇게 옹부인이 넋이 나간 사이 이번엔 며느리가 나섭니다. 그랬더니 가짜 옹고집이 먼저 며느리한테 혼인할 때 자기가 뒤따라갔던 일부터 노쇠로 만든 동이가 떨어져 깨졌던 사건까지 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진짜는 또 어이가 없죠. 자기가 할 말을 가짜가 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제 며느리는 진짜 아버님은 머리에 금이 있고 가운데 흰머리가 있으니 그걸로 가려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옹고집이 머리를 풀고 흰머리를 보여주려는 순간 와, 가짜가 요술을 부려서 아무도 모르게 진짜의 흰머리를 샥 빼더니 자기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옹고집한테는 흰머리가 안 보이는데 가짜 머리에는 턱하니 흰머리가 있으니 며느리는 가짜를 보면서 우리 시아버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족들은 점점 가짜 옹고집이 진짜라고 믿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 일을 어쩌나요. 그래서 이번엔 종들이 정자에서 화를 쏘고 있던 옹고집의 아들까지 불러와서 2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아들도 2사람이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할 말이 없죠. 아무리 해도 구별이 안 되니까 옹부인까지 직접 나와서 2사람을 보지만 감쪽같이 속이는데 별 수 있겠어요? 마침 그때 구불촌에 사는 김별감이 놀러와 옹좌수를 찾으니 진짜와 가짜는 이번에도 서로 자기가 옹고집이라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 김별감은 양쪽에서 옹옹거리니 이옹 저옹 구별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관가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라고 권하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양쪽 옹들은 서로 붙잡고 당장 관가로 가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과연 사또가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사또 역시 똑같이 생긴 2사람을 보고 너무 난감해하다가 호적을 대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진짜가 나서서 아버지 이름은 옹송이고 할아버지는 만송이라고 대답을 해요. 하도 가짜가 먼저 치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엔 본인이 먼저 나선 거예요. 하지만 사또는 듣자마자 그놈의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이러면서 이번엔 가짜에게 호적을 말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가짜는 술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살이부터 재산까지 다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닭이랑 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신발은 몇 켤레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수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자기 집에 신발 몇 켤레 있는지 수저 몇 개인지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가짜 옹고집은 모든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또는 2사람 대답을 다 듣고서는 뻔한 판결을 내리죠. 가짜가 모든 질문에 술술 대답을 다 했으니 가짜에게 네가 진짜 옹좌수다 이러면서 상 위로 올라와 술 한잔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에게는 아주 큰 곤장으로 30대를 때리는 벌을 내리죠. 아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겠어요. 과거에 잘못한 게 많으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죠. 진짜 옹고집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진짜가 아니라고 거짓 자백까지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마을 밖으로 멀리 쫓겨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이제 가짜 옹고집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옹부인에게 소송에서 이겨 당신을 다시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옹부인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짜 옹고집과 사이가 좋아져서 같이 하룻밤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옹부인이 잠을 자다 허수아비가 많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돼요. 너무 이상한 꿈이라서 남편에게 말하니 이건 분명 태몽이라고 하면서 허수아비 때처럼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다고 해요. 과연 10달이 지나고 옹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애가 계속 나오네요. 적어도 4명은 넘는 것 같아요. 며느리까지 있는 분이 이 많은 쌍둥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싶은데 옹부인은 너무 좋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착해지고 잘해주니까 뭘 해도 좋은 거죠. 그 사이 마을에서 쫓겨난 진짜 옹고집은 대나무 지팡이에 집신 신고 거짓골로 깊은 산골짜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옹고집은 사람도 없는 산속에서 슬피 우는 두견새를 보니 자신의 마음과 똑같아 보여서 아주 펑펑 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절벽 위에 웬 백발도사가 앉아서 옹고집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하늘이 주신 죄인데 누굴 원망하고 탓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옹고집은 얼른 가서 공손하게 절하면서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마땅하지만 제발 한 번만 가족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정사정합니다. 도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도사는 그동안 옹고집이 잘못한 일들을 쭉 말하면서 너를 당장 죽여야 마땅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보내주겠다. 대신 꼭 개과천선해라. 이러더니 부적을 써주더라고요. 이제 진짜 옹고집은 도사의 말대로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문 앞에 다다른 옹고집. 여전히 높은 담장에 화려한 꽃이 가득한 옛 모습 그대로의 집을 보니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옹고집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우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서는 가족들을 향해 소리쳐요. 가짜 옹고집이 가소롭구나. 아직도 네가 진짜라고 장담하느냐? 이렇게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또 놀랄 수밖에 없죠. 옹부인은 아이고 또 가짜가 나타났네 이러면서 방에 있던 가짜 옹고집을 찾는데요. 어머, 방문을 열어보니까 가짜는 사라지고 집 한 묶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쌍둥이들은 갑자기 모두 허수아비로 변해버리고요. 옹부인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자식들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허수아비밖에 없으니 기가 막히죠. 이제 부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짜 남편을 찾아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옹고집, 옹좌수는 스님들의 도술에 감탄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니한텐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평생을 살아 마을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네요. 도사님 말씀대로 개과천선한 거죠. 자, 이렇게 옹고집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항상 돈만 최고로 여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커녕 자신의 어머니마저도 무시하고 내팽개친 옹고집. 결국 큰 벌을 받게 된 후에야 잘못을 뉘우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죠.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판을 친 걸 보니
정말 올바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